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랜만에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글로벌 이커머스라는 주제로 뉴스레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링크는 자세히 보기에 올려놓을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이커머스 그 중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내수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으로 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의 포맷은 약간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풀어쓴 글을 갖고 직접 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포맷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수 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요.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매출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또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당연히 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항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장 확대 및 매출 증가라는 측면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던 비즈니스 구조를 탈피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고 제품 판매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서브는 먼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각국의 소비자들은 아주 현저하게 또는 아주 미세하게 서로 다른 요구와 기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는 셀러들, 여기서 말하는 셀러는 제조사나 브랜드 오너, 리셀러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는 셀러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 다른 국가에서는 큰 인기를 끌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해서 제품을 상당 기간, 어느 일정 기간 판매를 해보시다 보면 각 국가별로 베스트셀러 아이템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다각화 측면인데요. 글로벌 이커머스는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매출을 다각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나 경제적인 불황 또는 트렌드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 또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잠재적인 리스크인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런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이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인데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수가 있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요 아젠다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굉장히 잘 해나가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이커머스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다양한 문화와 시장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의 언어, 문화적인 특성, 소비자 행동에 맞춰 마케팅 메시지를 최적함으로써 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제품의 품질,
서비스 수준, 가격 경쟁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개선하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고요. 상품 자체를 리뉴얼하거나 또는 신제품을 추가할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최대한 반영할 경우 더욱더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이에 비례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요도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이고요. 먼저 공급망 최적화라는 측면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국가에서 원자재나 제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 업체나 리셀러의 경우에는 특히 내수 시장에서만 제품을 소싱할 필요가 없이 전 세계 공급망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 계정을 갖고 아마존에서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꼭 한국에서만 제품을 소싱을 해서 아마존에 입고해서 판매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소싱을 해서 그 호주 물론 당연히 사전에 여러 조건들, 계약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협의가 되면 여러분들의 아마존의 라벨, 아웃박스 라벨부터 해서 다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라벨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우리 아마존의 디멘션이 있잖아요. 무게 정보. 그래서 그 제한에 맞춰서 패킹을 해서 여러분의 아마존 FBA 계정으로 호주에서 직접 공급업체인 호주 업체가 여러분의 아마존 FBA로 입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글로벌 이커머스를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소싱해서 여러분들이 패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제품을 소싱하고 현지 그 업체가 여러분의 아마존 계정으로도 입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동화 기술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커머스 플랫폼 내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여러 툴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주문 처리부터 고객 서비스 등의 운영을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 이로써 여러분들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제품을 위탁받아서 배송부터 고객 관리까지 대행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여럿 있잖아요. 아마존의 FBA라든가 쇼피의 FBS 이런 플랫폼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커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의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역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먼저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측면을 보면 각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 선호도, 피드백 등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이 시장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공개되는 정보가 아주 최소화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FBA로 팔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객의 주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보가 특히 유럽이 이런 데이터, 고객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미국도 사실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 때문에 사실은 공개되는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적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소비자 행동, 특히 웹사이트의 트래픽이나 방문자의 행동, 그리고 클릭 스트림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마케팅이라는 측면인데요.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판매 전환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케팅 채널이 효과적인지,
어떤 마케팅 메시지가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프레션을 늘리고 그리고 페이지 뷰수를 늘리고 그리고 세일즈 컨버전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중요한 이유 5번째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성 측면인데요. 글로벌 이커머스는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 리스크 분산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정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불황이나 정치적인 불안정 등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이런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국가에 진출함으로써 하나의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환율 변동이나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 잠재적인 손실을 여러분들이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의 이커머스를 하시는 업체들이 그렇게 재미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N1 환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850원대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N 달러도 그렇고 N1도 그렇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900원을 넘어갔더라고요. N이 100엔당 원화 환율이. 그럼 이제 슬슬 일본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환율로 인해서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이 약간의 매력도가 줄었다고 하면 이제는 환율이 변동이 돼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입을 고려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이커머스는 어떤 한 나라의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지속 가능성 강화라는 측면인데요. 이 글로벌 이커머스는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에코 프렌들리한 제품 그리고 페어 트레이드 공정거래 제품 등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미지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우리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슈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는 어떤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패키지에 쓴다든가 어떤 썩는 플라스틱을 쓴다든가 이런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로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친화적인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바이어들에게. 다음으로 글로벌 이커머스가 중요한 6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글로벌 이커머스는 판매자들에게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요구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새로워야 되고요. 접근 방식도 과거보다는 신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즉 먼저 제품 혁신이라는 측면을 먼저 보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품 혁신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어떤 혁신적인 제품은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소비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로써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서 수익성이 증대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서비스 만족도라는 향상을 보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건 내국의 국내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고객들은 더더군다나 필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를 지원한다든가 현지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을 초과하여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더욱더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써 고객의 충성도와 재구매율을 높일 수가 있고 이로써 긍정적인 바이럴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글로벌 이커머스가 이제는 선택 영역이 아니라 필수 영역인데요. 사실은 글로벌 이커머스가 기업들,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들에게도 필수 영역으로 바뀐 것은 사실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벌써 저희가 이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사업을 한 지는 15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몸소 직접 체험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역에서의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양한 좀 새로운 포맷의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다음에는 보다 나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뉴스레터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